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정가에서는 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취재해서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6월 7일 인사드립니다. 자,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상당히 뒤숭숭합니다. 일단 선거 결과도 양쪽에서 전부 다 승리냐 패배냐, 선전한 것이냐 아니면 완패한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 데다가 특히 이 투표 개표 과정에서 상당한 지금 혼란이 생겼습니다. 바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미문의 초유의 사태가 지금 일어나서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잠실에서는 지금까지도 시민들이 모여들어서 그 송파 투표소의 밤 10시까지 했던 그 투표의 그 개표를 한 결과 개표는 다 했는데 거기서 그 개표 장소에 모여서 지금 재투표를 요구하는 그런 집회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수천 명이 모였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서 이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도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아주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재투표 요구는 물론이고 뭐 이재명과 그 회담을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로 이것을 덮을 문제가 아니다. 오늘 저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를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을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국정조사로 될 문제가 아니다. 재투표 전국적인 재투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서울만 그 문제가 된 투표소만 재투표하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그러면 뭐 뒤집어 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섞여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오늘 이재명이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 후임 국무총리를 지명을 했습니다. 한성수 지명을 했는데 왜 이 시점에 이 혼란한 시점에 지명을 했을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물타기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투표가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이것이 재투표를 요구하는 거센 이 물결로 지금 가고 있고 확산될 조짐. 내일 이제 내일 월요일 되면 다시 또 이것이 확산돼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그걸 물타기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격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그 언론이 됐던 두 사람이 아닌 이 한성수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왜 정성호 그 법무부 장관 또 강훈식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전혀 뜻밖의 일반 국민에게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성숙을 했을까? 자,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제가 취재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성숙 그 지명자는 네이버 대표죠. 원래 IT 전문지의 기자 생활을 하다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나중에 네이버 대표까지 했습니다. AI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때 네이버 출신 몇 사람을 발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성숙이었죠. 자, 그런데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될 때도 깜짝 발탁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또 깜짝 지명이 됐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발표한 시점에 대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물타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당장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사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 물론 이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전 총리가 되겠죠. 김민석이 이 고별 만찬 국무위원들과 고별 만찬을 지난주에 하면서 선거 직후에 하면서 이제 곧 나오겠구나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후임자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이 주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일요일에 발표를 하면서 그것도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을 지금 지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슈 가지고 이슈를 덮는 그런 물타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어쨌든 뭐 한성수 지명자가 총리 인준을 통과했어요. 총리는 투표를 하죠. 투표 민주당이 다수니까는 투표를 해서 국무총리가 되면은 우리나라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되는 겁니다.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한명숙 총리가
한번 있었죠. 뭐 나중에 말로가 좋지 않았지만은. 자, 그런데 그런 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굉장히 집중해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지금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물타기를 위한 것 아니냐, 일종의 뭐 효과를 보고 있다, 너 말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일부터 전개되는 전국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왜 정성호, 강훈식이 아니고 한성숙인가, 이 문제죠. 그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니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바통을 이어받을 거다, 김민석의 바통을 이어받을 거다 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제3의 인물이 나타났는데, 김민석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한선숙이 지명되고 나서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을 냈는데, 당으로 돌아가서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김민석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정청래와 겨루겠다, 친명의 대표로서, 친이재명의 대표 주자로서 정청래와 겨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죠. 자, 일단 오늘 한성숙이 지명이 된 것은 선거 결과, 그리고 또 선거 후에 나타난 이 여파, 후폭풍,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것과도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물타기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 전에 선거를 막 시작할 무렵에 본인의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재판을 더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국정조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작 기소 몰입 특검, 공소 취소권을 주는 그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엄청난 역풍을 맞으니까 선거 이후로 밀었는데, 선거 결과가 아주 좋았으면은, 제일 처음에 분위기처럼 압도적인 선거를 했으면은 바로 정청래가 밀어붙였을 겁니다. 정청래가 그것을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는데 협조를 해주고, 본인이 친명 쪽의 친명 권리당원 개딸들의 지원을 좀 받아서, 친명 쪽 지원도 필요하니까 당대표가 되려면은 8월달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권을 장악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정청래는 그리고 있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압승을 했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중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을 일단 뺏겼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되니까 정청래 책임론이 또 나오는 상황에서 정청래가 이 공소취소 특검을 처리를 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렇게 민심이 좀 안 좋아졌는데 여기서 그것까지 밀어붙이면은 가뜩이나 뭐 역풍으로 해서 선거 때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야 됩니다. 8월 전당대회 이후로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자, 8월 전당대회 이후에 정청래가 다시 당권을 잡으면은 그때는 정청래가 이것을 해줄 이유가 없죠. 8월 전당대회 이전이면은 친명 개딸들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의 공소취소를 해주지만은, 일단 끝나버리면은 정청래가 자기 부담이 되는데, 민심의 역풍이 자기 부담이 되는데 안 해주겠죠.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것은 친명이 당권을 잡는 겁니다. 당권을 잡아서 본인이 지키는 대로 그대로 통과시켜줘. 그래서 친명 대표주자 김민석을 빨리 지금 투입을 한 것이죠. 투입을 했고, 김민석은 그것을 알겠다는 듯이 바로 당권 도전을 선언하는 말을 했습니다. 미리 다 이제 내부에서 얘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김민석은 당권에 나가는 것이 이 일종의 이재명 공소취소라는 이 밀명을 띄고 나가는 것이죠. 이재명 공소취소용 당권 장악이다. 그리고 거기에 김민석의 뭐 차기 대권 주자 이렇게도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김민석을 투입을 해서 당권을 장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 될 때,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그때 대선 끝난 직후에 그럼 당선자 이재명의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어떤 세미나에서 그 질문이 나오니까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직후에 법무부 장관에 발탁이 됐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정성호는 결국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소 취소 그 공소 취소를 하려는 일선 검사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 데다가 만약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하면은 나중에 정성호가 상당히 이 곤란한 체제, 직권 남용으로 구속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정성호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다음에 시도한다고 나왔던 것이 바로 김어준 그 TV에서 폭로가 된 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죠. 그때 정성호가 그때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정성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성호가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나서 거래를 했다. 뭐냐면은 검찰이 알아서 수사지휘권 발동하기 전에 검찰이 알아서 공소 취소를 해주면은 그 대가로 지금 검찰이 해체가 되는데 공소청이 이제 10월에 발족을 하죠.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 수사권을 주는 문제. 이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검찰의 최대 그 수건입니다. 그 보완 수사권을 주는 대신 공소 취소를 해다오. 이렇게 이제 거래가 있었다는 게 있었죠. 근데 그게 김어준 TV에서 일종의 폭로가 되면서 다시 이게 물밑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정성호를 이 총리를 올리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 남겨뒀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남겨뒀다는 것은 그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 아니냐. 이제 특검이 어렵게 될 경우에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경우에 대비를 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한 것이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 바로 구자영 검찰총장에게 검찰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취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검찰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공소 취소죠. 그래서 다시 이 특검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래 선거 이후에 하기로 했지만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니까 검찰 단계에서 공소를 취소해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 나온 시점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움직여야 될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의 유임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선거 이후에 바뀐 이런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정성호를 일단 스테이 시켰다. 법무부 장관에.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정성호가 그 미션을 완수를 하게 되면은 지금 남아있는 검찰 개혁, 소위 말하는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그 남아있는 과제가 검찰에 대한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뺐느냐 남겨두느냐 문제죠. 이것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는 그 법안을 이제 법을 고쳐서 그렇게 만들 텐데 그러면 이게 마지막 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직 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이재명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나 이쪽에 이야기를 하고 구자연 쪽이 그 대가로 공소 취소를 해주는 공소 검사를 어떻게 지시를 하든지 해가지고 해주는 그 역할이 여전히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으로 남겨둔 건 아니냐. 그래서 정성호가 그 미션을 잘 하면은 다음에 갈 수도 있죠. 총리로.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한성숙 지명자는 총리가 되더라도 아마 몇 개월짜리, 한 7, 8개월짜리 초단기, 그러니까는 이제 건너뛰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성호가 다시 돌아올 실제로 총리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 미션을 완수를 하고 나서 아니면은 지금 강훈식도 이렇게 남겨둔 이유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지방선거 이후에 복잡해져서 정청래가 다시 당권을 잡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청래가 당권을 잡으면은 완전히 그때부터는 정청래 그 뒤에는 김어준이 있고 문재인이 있고 이러니까 이재명이 그냥 레임덕에 들어갈 수가 있다. 정치적 레임덕에 들어갈 수 있다. 국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는 이제 정청래가 다 장악을 하니까는 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재명이 믿는 강훈식을 그냥 행정부에 있는 것보다 행정부에 있으면 별로 이렇게 사실상 국무총리는 별 실권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서실장이 실질적인 정치적으로 실권이 있죠. 그래서 국회 국무총리로 가는 것보단 당분간 여기 이재명 곁에 두고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정성호를 남긴 이유는 검찰 개혁 마무리를 위해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그 자체가 보안 수사권하고 다시 이재명 공소 취소를 막교환하는 그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 암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강훈식은 정청래가 다시 당권을 잡게 되면은 행정부에 있는 것보다는 청와대 곁에 두는 게 더 이재명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죠.
그래서 안팎의 위기가 오면은 언제든지 저기 한성수 건 아웃시키고 강훈식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그 전혀 뜻밖의 인사 한성숙 지명 배경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민석을 긴급 투입한 것은 당 대표 주자로 투입한 것은 공소취소 특검 처리를 위한 그 장치고 특검을 정청래가 있으면 처리 안 해줬으니까는 안 해줄 테니까는 그러니까 김민석의 역할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는 그 역할을 가지고 지금 당으로 들어간 것이고 정청래를 아웃시키고 본인이 당권을 잡아서 그 다음에 정성호가 법무부에 남아있는 것은 그 공소취소를 특검에 넘기지 않고 특검에서 안 될 경우에 그 법무부 검찰 안에서 이거 딜을 해가지고 보안 수사권하고 딜을 해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성호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강훈식은 일단 그 복잡해진 상황이니까 선거 후에 이재명 옆에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컨트롤 하다가 나중에 이 위기에 빠지면은 보통 과거 정권에서도 정권이 위기에 빠지면은 그 희생양으로 국무총리가 사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책임총리 그래서 과거에 그 어떤 국회 그러니까 국정 실패에 책임을 지는 게 책임총리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총리가 사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성수 그 지명은 물론 뭐 청와대에서는 AI 시대를 맞아서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그리고 중간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 정도의 목적으로 발탁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오늘 인사도 한성숙 발탁이나 또 앞으로 다른 국정운영들 뭐 장관들 바꾸고 막 할 텐데 국정운영도 모든 것은 이재명의 공소 취소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다 털어내기 여기에 맞춰서 또 지방선거 이후의 국정도 계속 그렇게 끌어가려는 그런 시도가 보였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큰 변수가 하나 발생을 해 있죠. 바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인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또 일부에서는 특히 2030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다, 분노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2030이 나중에 결국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는 상황으로까지도 치달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오늘 한승숙 그 국무총리 지명은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여러 구상을 하다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나온 결과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타기 지금 전국에 대한 물타기 성격도 있습니다. 예, 정가 뒷담화였습니다.